안녕하세요. 지난 회에 영상 이민숙이 지난 회에 보너스 회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침술 처방을 하나 알려드렸는데 써보셨습니까? 네, 지금 쓰고 계시는 중이에요. 네, 하여튼 계속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료라는 게, 이 침술 치료라는 것은 치료하는 그 방법, 치료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침구사마다, 의사마다 쓰는 자기 처방이 다 달라요. 그래도 이제 어떠한 효과는 거둘 수 있죠. 이제 그 중에서 효과가 아주 좋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자기들이 이제 경험방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경험방으로 그런 게 자꾸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오래오래 쓰고 또 아끼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걸 비방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는 뭐 세상에서도 방법이 있지만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비방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온 것 같습니다.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그 중에서도 이제 일반적인 처방이면서도 이제 그 좀 희한한 처방, 그걸 기방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침술 자체가 다 신비스럽고 신기하죠. 그래서 침술 처방은 사실은 다 기방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철학적인 의미가 조금 더 당기고 경험적인 그런 요소가 더 많이 당기다 보니까 이제 침을 놓는 사람의 그 주관이 많이 이제 작용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속칭 말해서 비방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치료를 받는 사람은 그게 비방인지 뭔지 뭐 알 필요도 없고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침술을 하는 사람들끼리 침술에 관심이 있는 의사분들끼리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뜻이냐 이걸 이제 다 우리가 그 건전한 의미에서 서로 그렇게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스페인에 와서 처음으로 침을 놓은 환자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침 치료를 처음으로 해본 실시한 그 환자. 이민 와가지고 제가 뭐 오고 갈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유학생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그 유학생은 이제 한국에 있을 때부터 이제 아는 그런 유학생이었어요. 그 유학생이 스페인에 이제 먼저 왔죠. 공부를 하는데 관광 공부를 합니다. 관광학. 스페인에는 관광학교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대요. 그 관광 경영이란다든가 뭐 관광지를 어떻게 뭐 홍보를 하고 연구를 하고 뭐 이런 뭐 하여튼 그런 거 전 모르겠어요. 뭔지 하여튼 관광학교가 유명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에스코엘라라 그래가지고 관광학교, 관광 전문인들을 가르치는 그 관광에 대한 그 지식과 기술, 뭐 노하우 그런 거를 이제 가르치는 학교라고 그러는데 그 학교가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하대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와서 여기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아이 뭐 형님 오셨습니까? 절대로 형님이라 그러거든요. 오셨습니까? 그래서 나 그냥 비행기 오는 대로 타고 왔는데 글쎄 뭐 어디 가서 이제 뭐 잠이나 자야 되지 않나? 밤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정 값이 저렴한데 경제적인 그런 그 호텔, 조그만 호텔, 그걸 오스달이라 그래요. 오스달. 하나 알아봤다고 그냥 글로 가시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가자 말자 할 수가 없죠. 처음 와가지고 뭐 동서남북도 지금 모르는데.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거기서 일주일을 이제 묵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갔어요. 공항에 처음에 스페인 공항에 왔을 때 마드리드 공항에 왔을 때는 공항을 이제 나왔습니다. 비행기가 와가지고 나왔는데 뭐 갈 데가 어디 있나요? 없죠. 행선지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그날 비가 조금 왔어요. 11월 달인데. 그래서 이제 바깥에 나와가지고 그 긴 의자, 벤치에 제가 이렇게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버스 타는 데예요. 공항버스. 사람들이 공항버스를 이렇게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행선지가 없고 급한 게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앉아 있었어요. 비도 오고, 뭐 우산도 제가 가져오질 않고 그래가지고. 비나 그치면은 뭐 버스 타고 또 버스 가는 데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앉아 있었는데, 한 필리핀 사람이, 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그 사람이 절더러, 뭐 하냐고, 여기 다 버스 타고 시내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왜 이렇게 앉아 있냐고 저한테 그렇게 인사를 해요. 아주 상냥한 사람이죠. 젊은 남자인데. 그래서 이제 아이고 여기 오니까 말 걸어주는 사람도 있고 참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나 바쁜 일도 없고 그런데 비나 그치면은 글쎄 시내로 들어갈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 차 타고 가면 되는데 같이 가자고. 그래요? 저를 뭐 첫인상에 뭐 이민 온 사람 같이 보였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그 여행자 가이드예요. 여행사에서 그 가이드, 여행 가이드로 일하는 그 필리핀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의 권유로 이제 제가 버스를 타고 시내로 들어왔어요. 비가 이제 계속 왔어요. 시내로 들어오니까 이 버스가 갑자기 지하 그 터미널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거기가 종점이래요. 시내에 다 왔대요. 그 깜깜한 지하실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다 내리라 해서 이제 저도 이제 내렸죠. 그 내려서 이제 땅 위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건물들이 이제 쭉 마드리드 시내 중심지 건물들이 있고, 이제 그 이색적인 풍경이더라고요. 한국하고는 건물도 스타일이 틀리고, 가로수 이런 것도 뭐 좀 틀린 것 같고, 그보다도 이제 제일 틀린 거는 사람들이 다 그냥 코가 삐쭉삐쭉하고 눈이 땡글땡글하고 그래요. 키도 좀 큰 사람들도 있고, 키는 뭐 그렇게 크다는 인상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나라다, 이게 스페인이라는 나라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죠. 그때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오는 거를 알아가지고 방을 하나 구했다 그거 갔어요. 갔는데 뭐 전에 지난 회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양치질 할 수도 없고, 그게 오스달이라는 게 돼가지고 전혀 세면 뭐 그런 도구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돌아다니면서 가게 열은 그 문 열은 가게라도 있는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간을 참고 맹물에다가 이제 세수하고 맹물로 양치질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제가 한 일이라는 게 뭐냐 하니까 저는 이제 침수를 가리키려고 온 거니까, 사실은 제가 스페인으로 오게 된 거는 한국에서 그 침술 업계에 그 아주 제가 생각할 때 아주 훌륭한 선배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KS 마크입니다. KS라는 게 뭐겠어요? 경기고등학교 나와서 서울대학 나왔다 그 말입니다. KS 마크예요. 근데 이분이 학교는 이제 뭐 영문과를 나왔다든가 그래요. 영문과를 전공하셔가지고 외신부 기자 생활을 평생 하셨답니다. 외국에 나가서 이제 기사 써서 뭐 신문사 이런 데 보내는 거, 그거를 이제 주재원으로 평생을 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침수를 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KS 마크가 침 배웠다는 게 벌써 저한테는 아주 인상적이었죠. 저한테 관심을 많이 사게 된 이유고, 그래서 이분이 기자 생활을 하면서 각 지역에 다니면서 침을 넣는데요. 자기가 한국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너 침 넣을 줄 아느냐? 저 침 놔주라. 또 내가 한국 사람인데 나 침 넣을 줄 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쫙 몰려가지고 그 양반네 집에 왕창 몰려서 침들 맞고, 또 자기네 집에 초대해서 또 왕창 침들 동네 사람들끼리 맞고, 또 음식도 거나하게 얻어먹고, 또 돈도 용돈도 좀 챙겨서 주고,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그냥 좋은 거예요. 자기의 본업, 기자 생활을 떠나서 그런 그 풍요로운 삶을 여러 사람들과 인간적으로 교제하고 또 도와줄 수 있고 남들 아픈 사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두 가지 종류의 일하는 사람을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중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는 자기 병을 고쳐주는 사람.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는 사람한테 아주 존경하고 또 그 사람을 좋아한다. 이런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들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 선생을 아주 좋아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침을 넣으니까 여기 사람들은 뭐 당연히 의사라고 생각을 하죠. 또 그 사람의 KS 하니까 KS 마크인데 얼마나 떡소리 나겠습니까? 아주 인물도 잘 생겼어요. 외국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예. 저도 뭐 외국물 뭐 좀 먹었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저는 뭐 그냥 그렇고 근데 그 선배님은 아주 그냥 인물도 좋고 그래요. 그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분이 한번 커피 한잔 하자고 그래서 뭐 제가 아주 행복했죠. 왜 그런 분하고 커피를 한 잔 마실 수 있다. 제가 뭐 당연히 사야죠. 그래서 예 가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침 놓고 살은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형편을 다 아시고는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조 강사는 지금 이 젊은 나이에 외국에 나가서 침수를 의사들한테 가르치고 싶다. 지금 그러고 공부를 하고 강의를 또 하고 그러고 있는 모양인데 뭐 자격증도 많고 학교도 제대로 다 나온 사람이 그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거라고 그럼 제 입장을 막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이제 저한테 한 말씀 하시는데 뭐냐니까 에콰도르에 깔리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봐라. 그래요. 거기를 가면은 일은 뭐 콜롬비아에 가서 한다나 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집에 가서 사는 거는 에콰도르 국경을 넘어서 에콰도르에 가서 아주 그냥 왕족같이 그렇게 산대요. 그래서 침수를 하면은 뭐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댕겨본 중에서 제일 그 좋은 삶이라는 게 뭐 그런 거다. 일을 가서 열심히 하고 또 살기 좋은 데 가서 풍요롭게 잘 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이 상당히 저에게는 낙천적으로 그렇게 이제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배님의 말씀이니까 뭐 제가 속더라도 기쁘게 속고 감사하면은 제가 평생 어디 가나 감사할 것이고 그게 좋다. 이것도 하나의 그 인간적인 그 숙명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을 나가려고 그러는데 뭐 나가려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때 당시는 뭐 여권도 만들기 힘들고 뭐 소양 교육인지 뭐 그런 거 가서 또 어디 그 남산 밑에 어디 가서 받아야 돼요. 도장 꽝꽝 찍어가지고 또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복잡해요. 보증인서라 뭐 1년짜리 뭐 5년짜리 몇 년짜리 뭐 여권도 또 가지각색이에요. 색깔도 뭐 이상하고 그래서 제가 결국은 나오려고 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여권을 만들기가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건 뭐 대한민국 젊은이가 군대 다 나와서 그것도 공수부대 나와서 학교 다 나와서 결혼해서 애기도 여기 둘이나 있고 처자식이 다 있고 부모 형제가 다 있는데 외국에 나가서 견문을 좀 넓히고 또 일을 할 수 있으면 일도 좀 하고 한국의 전통 침수를 보급하겠다 이런 꿈을 가졌다는데 젊은이가 그걸 뭐 이렇게 못 나가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만드나. 나갔다가 안 들어오면 뭐 가족이 뭐 보증을 서서 벌금을 뭐 500만 원인가 맞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가족은 뭐 해외여행을 못 한다나요? 이건 뭐 공산당법이지 않습니까, 이거. 아주 후진국 공산당법인데, 이거 대한민국은 완전히 이거 공산당이구만.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게 뭐냐 하니까, 그러면은 세상에 그렇게 공산당식으로 무식하고, 그러면은,
뭐 나도 이제 내 통법대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뭡니까 종로 그쪽에 많이 있는 유학센터를 갔어요. 유학센터에 가서 뭐 어디 연락오니 거기 뭐 팜플렛이 많더라고요. 어디 대학교 와라 어디 컬리지 뭐 해가지고 뭐 많아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주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신청서를 하나씩 다 보냈습니다. 해서 뭐 25달러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25달러 해서 이제 보냈어요. 그랬더니 딱 입학 허가증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다 그런 장사하는 학교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입학 허가증이 딱딱 오죠. 그 입학 허가증이 와가지고 나 입학 허가증이 왔으니까 공부하러 나간다고. 그러니까 학교 성적 증명서를 띄워오래요. 그래서 아니 뭐 대학교 나와가지고 뭐 군대 다 필요하고 공부하러 간다는데 뭐 여권과에서 뭐 그런 걸 물어봐? 하여튼 갖고 오래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가서 성적 증명서를 쫙 띄웠어요. 그 이제 다행인 것이 뭐냐 하니까 비학점 이상인 평균 성적, 대학교 과정의 전체 평균 성적 비학점 A, B, C, D 이렇게 나가잖아요. 비학점 이상이면은 공부할 사람이다 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다 그거죠. 그러니까는 유학 가는 거를 뭐 좋게 해석을 해서 그냥 유학 비자로 주자. 그래가지고 여권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은 C 학점이다? 그러면은 여권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여권을 만들어서 올 때는 이제 그 마지막 강의, 침술 강의 할 때 그 친구 학교의 어르신네들이 저 비행기 세계 일주표 끊어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선지는 이제 마드리드, 스페인 마드리드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항을 이렇게 나올 때 출국 심사, 한국을 나올 때 여권 검사하지 않습니까? 도장 꽁 찍고. 그 이제 나오는데 거기 있는 경찰관이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뭐 때문에 날 쳐다보나 했더니 절더러 어디 가세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마드리드 갑니다. 근데 제가 입학 허가서는 미국 거를 얻어가지고 여권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어디 가십니까 할 때는 이 사람이 미국 가려고 제가 입학 허가서 받은 걸로 아는데 제가 스페인 간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틀리지 않습니까 그 말이.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순간 들더라고요. 그렇지만은 뭐 비행기표까지 다 끊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걸 뭐 딴 말로 돌릴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드리드 갑니다. 그러니까 저를 쓱 또 쳐다봐요. 그러더니 뭐 하러 갑니까? 이래요. 그래서 공부하러 갑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를 또 쓱 쳐다보더니 이제 뭐 이쪽으로 좀 남으시라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잘 다녀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항을 빠져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페인에 이제 오게 됐는데 와서는 이제 그 유학생의 소개로 오스달에 이제 제가 일주일 들어갔어요. 일주일 들어갔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110달러를 내래요. 그때 당시 83년도. 그래서 110달러면은 글쎄요, 그게 비싼지. 저한테는 이제 큰 돈이죠. 왜냐면은 제가 여기 올 때 이제 300달러 갖고 왔거든요. 비상금 같이. 뭐 비상금이래야 그게 뭔 비상시에 그게 쓰여지겠어요? 돈도 아닌 돈인데 사실.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재산으로 이제 알고 300달러를 갖고 왔죠. 뭐 억지로 돈을 뭐 모아서라도 가져 나올 수 있으면 있었겠는데 저는 외국 나가려고 했을 때 한국 돈을 뭐 때문에 가져가냐. 한국 돈 가져가서 뭐 외국 가서 뭐 하려고 그러면 누구는 못 하겠나? 아주 제가 또 이런 또 건방진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300불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110달러를 딱 냈어요.
그러니까는 200달러도 아니고 이거는 190 뭐 얼마 그동안에 치약 칫솔 사고 뭐 100달러 얼마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만 더 지나면 이제 저는 무일푼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첫 주부터 이제 길을 댕겨보는 거예요. 여기는 버스가 한 길로 갔다가 다른 길로 와요. 그 희한하죠? 뭐 이쪽 길로 갔다가 그 길로 쭉 돌아오는 게 아니고 왜냐면은 일방 통행길이 많아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쭉 갔다가 다른 데로 돌아가지고 또 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올 때는 이게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건물도 다른 건물들이 쭉 있으니까. 근데 버스를 못 타요. 그러니까 뭐 지가 무슨 뭐 대학 나오고 서울 중심지에서 뭐 학교를 다니고 뭐 다 소용없어요. 외국 나오니까 그 버스도 못 타요. 버스 그 공중교통국 버스 대중교통 그것도 못 타요. 그래서 이제 걸어 다니는 거예요. 한 길로 쫙 갔다가 그 건물이 안 보이려고 그러면은 거기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제가 길눈이 어둡거든요. 길눈이 어두워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쭉 이 길로 가다가 제가 출발했던 데 그 건물이 안 보이려고 그러면은 싹 다시 이제 거꾸로 돌아갑니다. 빠꾸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길을 하나씩 익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쪽 길로 쫙 갔다가 또 쫙 오고 쫙 갔다 쫙 오고. 그렇게 이제 이 길 저기를 이제 걸어 다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보냐 하니까 혹시 침술센터가 있는지 그걸 이제 보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그렇게 다니는데 침술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대사관을 걸어서 왔다 갔다 하죠. 아침 저녁으로. 거기다 이제 연락처를 대사관에다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한 번은 그 그람비아라는 데를 가게 됐어요. 그람비아라는 데는 이제 저는 뭐 몰랐는데 그 하숙집에서 일주일 지나고 이제 방을 옮기게 됐어요. 왜냐면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유학생, 이제 말하자면 저로 말하면 이제 동생 같은 그 사람한테 야, 내가 이런데 지금 용돈이 이제 없어. 그러니까 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좀 그러네. 그러니까 좀 더 좀 방값이 싼데 그런데 없겠나?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냐면 있대요. 그래서 그거 뭐 좋으네. 그러면 뭐 그리 가야 되겠네. 여기는 못 있겠다. 비싸서.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그러면은 멀지는 않으니까 가방을 다 들고 옷가방하고 제 서류 가방하고 들고 걸어가자 그래요. 택시를 타면은 뭐 비싸니까 걸어갑시다 형님. 그래요. 그러니까 참 너무 고맙죠. 제 형편을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가방을 끌고 가방을 들고 이제 둘이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니까 뭐 제법 멀더라고요. 저는 뭐 걷고 뛰고 그런 걸 못하고 또 싫어해가지고 아주 힘들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는 이제 간 곳이 시내 아주 그 포르타 델 솔 태양의 광장의 바로 그 옆 동네, 거기가 아주 옛날 동네가 돼가지고 실제로는 그 허름한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옛날 그 우리나라도 그 종로 뭐 삼가고 그쪽 어디 뒤에 들어가면은 한옥 동네 그 집들 그냥 이상한 동네 있잖아요. 꼭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런 데서 이제 중심지에 있으니까 이제 하숙집들을 하고 거기가 이제 방값이 제일 이제 허름하대요. 그러면서 형님 여기 여관이 여인숙 같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제일 싼 장소에 들어간대요. 아니 싸면 좋지. 비바람만 막으면 뭐 되지 않나? 이제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유학생들이 집에서 이제 돈이 오지 않습니까? 돈이 오면은 이제 기숙사에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가 돈이 집에서 안 와요. 그러면 기숙사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외상으로 그 하숙집에 온답니다. 그러면 그 하숙집에서 이제 후불로 이렇게 유학생들을 있게 해준대요.
근데 유학생들이 이 하숙집에 들어가면은 뭐 일주일 정도 있으면 다 지겨워가지고 못 있겠다 해가지고 그냥 웬만하면 다 나온대요. 그러면서 형님 여기 있으시려면 너무 힘들고 고생스러우실 텐데 그래도 우선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들어가서 좀 있어 보시죠. 그래요. 그래서 거길 들어가서 있었어요. 제 방을 이제 지정을 받았어요. 딱 들어가니까 옛날 건물에 지붕도 높고 석회담을 이렇게 한 50cm 딱 이렇게 돌로 아주 멋있게 그렇게 지었더라고요. 계단도 나무를 아주 그 처음에는 멋있었겠어요. 근데 지금은 닳아가지고 나무가 다 빠그라지고 깨지고 올라댕기면 하고 삐그락삐그락 소리가 계속 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혹시 주저앉을지 모르니까.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집이 아주 전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거기서 한 달간 후불로 있을 수 있게 해준다 그래요. 하숙집 아줌마가. 그러니까 저는 이건 뭐 구세주 만난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점심하고 저녁밥은 주고 아침은 그냥 뭐 지가 그저 뭐 간단히 그저 해결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참 잘 풀리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있었는데 방에 들어가니까 유리창이 큰 게 있어요. 지붕도 높은 방인데. 그런데 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리가 깨졌는지 없어졌는지 하여튼 유리가 없어요. 그 바깥에 바람이 아주 자연스럽게 잘 통풍이 잘 돼요. 그 유리 창문에 유리가 없는 그런 집 요즘 보기 힘들죠. 거기 방을 제가 배정받아 가지고 이제 거기 있었어요. 근데 여기 세면 따위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뜨거운 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찬물. 근데 제가 그때 갔던 해가 83년도가 뭐 40년 만에 마드리드 추위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눈이 이제 여기 눈이 안 오는데 눈이 그냥 많이 와요. 그럼 눈발이 이제 방으로 이렇게 막 들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소설책의 뭐 한 장면 같으네. 단편 소설 제가 옛날에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소설책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소설책에 나오는 장면 같으네. 참 멋있네. 이제 춥죠. 추우니까 이제 뭐 담요라도 하나 더 달라고 그럴 수도 있고 뭐 가서 시장에 가서 하나 사서 덮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짓을 안 해요. 왜냐면 이거 뭐 남들 다 이렇게 살면은 뭐 나도 그렇게 살고 그러면 되는 거지. 내가 뭐 담요 한 장 더 덮어가지고 뭐 순간 더 따뜻하게 그거 뭐 낯간지럽다. 난 안 한다. 그리고 이제 간식이고 뭐 아침이고 뭐 안 먹어요. 뭐 방에다 뭐 먹을 거 너저분하게 안 먹어. 나 배도 나왔고 안 먹어. 그러고는 이제 있는데 하숙집 아줌마한테 물어봤죠. 외국인이 이 마드리드에 오면은 꼭 가봐야 할 그런 장소가 어디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갈 데야 많지 그러면서 뭐 그냥 뭐 걸어서 구경하려면은 그란비야. 거기 가면은 외국인들은 한 번에 다 지나가는 데니까 그런데 한번 뭐 가면 또 하루 소일거리도 된다. 산보 삼아 운동도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어디냐 그러니까 나가서 그 하숙집에 나가서 요렇게 해서 쭉 가면은 큰 길이 나오는데 그 큰 길이 그란비아다. 그래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쭉 갔죠. 큰 길이 나왔어요. 큰 길이라는 게 뭐 6차선 도로 왕복 6차선 도로 그 정도가 여기서 이제 큰 길이고 이제 더 큰 길이라고 이제 좀 현대식 길은 이제 한 뭐 10차선 도로 뭐 그 정도입니다. 근데 그건 6차선 도로였어요. 딱 들어가니까 건물들이 진짜 그 여행 책에서 본 그런 스페인식의 그런 건물들이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여기 오니까 외국 온 거 같으네. 스페인에 온 거 같으네.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람비아 시작하는 길에서부터 저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곧장. 저는 뭐 길 틀어주면 길 잃어버린다 그랬잖아요. 뭐 버스도 많고 거기 택시도 많고 이제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쭉 걸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제 돌아올 거죠, 또. 끝까지 이제 가려고 쭉 가고 있는데, 여기 스페인 말로, 센트로 데 아쿠푼투라, 센트로 메디코 데 아쿠푼투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싹 보고, 그때는 이제 제가 사전을 들고 다녔어요, 사전. 스페인어, 한서 사전, 뭐 이런 거, 서한 사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들고 다녔어요. 센트로 메디코 데 아쿠푼투라. 그러니까 거기 어떤 의사가 침수를 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올라갔어요. 2층이더라고요. 올라가니까 그 안에도 아주 옛날식으로 건물 복도도 뭐 크진 않은데 아주 멋있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엘리베이터, 예, 그 승강기, 그것도 쇠로 다 이렇게 맞춰서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장소를 쇠로 다 장식을 해서 밑에 층서부터 끝층에까지 쫙 올렸어요. 그게 아주 뭐 진짜 외국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아주 그 이색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야, 여기 승강기도 참 멋있네. 좀 로man틱하다. 이제 저는 그렇게 딱 생각을 하고 2층에 가서 이제 똑똑하니까 열어줬어요. 그 들어가서 이제 인사를 했어요. 저는 이제 지난주에 한국에서 온 사람인데, 한국에서는 침술 이런 강의를 했었고, 에콰도르에 있는 그 깔리, 콜롬비아에 있는 깔리, 그걸로 이제 가려고 여행을 나섰는데, 거기가 다 남미가 중남미, 이거 미국서부터 싹 다 그냥 여기서는 스페인 식민지였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콰도르, 뭐 콜롬비아 이런 데서는 뭐 스페인 말 다 쓰고, 사람들 이름 성도 다 스페인 말이고, 거의 그냥 종자를 그냥 개량해버린 거예요. 스페인 애들이 가가지고. 예. 남자는 싹 죽이고 여자들한테 해서 애기들 다 나가지고 지네들 성과 지네들 이름을 다 준 거죠. 영세 딱 세례 다 주고, 예. 그래가지고 천주교인들 만들고 이름 성 다 갈고.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한국 식민지 가지고 있을 때, 한국을 식민지로 가지고 있을 때 말 창씨개명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름 성도 일본 이름으로 일본 말로 부르게 뭐 그렇게 했다는 모양인데, 일본 사람들은 남자들을 싹 죽이고 그때 당시 이제 조선의 여자들을 데리고 지네들 2세를 쫙 낳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민족이라는 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스페인 사람들은 그랬대요. 남자들은 샥 갔다가 뭐 전쟁해서 없애고 가서 노동해서 없애고, 거기 있는 여자들하고 이제 애기들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정자를 바꿨다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예? 그 형제간의 나라다. 스페인과 남미는 거기 각 나라들은 다 형제간의 피를 나눴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그쪽으로 가려고 나선 사람인데, 거기가 다 스페인 문화 영향권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종주국인 스페인을 한번 보러 왔다. 스페인을 보고 스페인은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남미에 가면은 스페인은 그런데 여기는 이렇구나. 그 이제 체계가 조금 감이 잡히지 않겠습니까? 이해하는데. 그래서 내가 스페인에 왔노라고. 한 달간 있다가 나는 이제 스페인에서 남미 쪽으로 갈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떡 하면서 그동안 한 달 있는 동안에 침술하는 의사들하고 뭔가 작은 교제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나도 궁금한 게 많고, 또 너네들도 여기서 뭐 침술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은 궁금한 게 많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뭐 또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좀 알고 지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의사가 아주 얼굴이 굉장히 좋아요. 아주 그냥 좋아하면서 뭐라냐면은
아, 그러냐고. 진짜 너무 반가운 사람이 뭐 찾아왔다고. 참 고맙다고. 그러면서 대번에 이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침술로 치료하는 환자가 하나 있는데 이게 잘 낫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무슨 환자냐 하니까 자기 친구 의사인데 자기 친구 의사가 테니스를 좋아한대요. 테니스를 놀다가 이제 무릎을 삐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삐끗한 정도가 좀 심했는 모양이죠. 자주 삐끗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삐인 거예요. 이번에는 삐끗한 게 아니고 삐었어. 그래서 무릎이 아파가지고 테니스도 못 치고 저러고 있는 의사 친구가 하나 있는데 요놈이 침을 맞으러 와서 이제 내가 침을 놔주는데 이게 안 낫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에서 침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왔으니까 치료를 해줄 수 있겠느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뭐 침 지금 가져온 건 없지만 뭐 침 한번 치료해 주는 거 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자기 침을 쫙 이제 구경을 시켜줘요. 그 이제 서재 같은 그 책장 안에 침을 아주 잔뜩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 종류의 침을 형형색색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거 수집했다고. 예? 뭐 할 수 있죠. 침 넣는 사람이니까 그거 뭐 호기심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이상한 침 있으면 사다가 갖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별의별 침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침들이 내가 수집해 놓은 건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침이냐?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 침은 이렇고 저 침은 이렇고 옆침은 이렇고 뭐 이거는 어떻고 뭐 도장침은 어떻고 쭉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거 이 사람이 침수를 하는 사람이 맞긴 맞나 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6시에 그 친구 의사가 치료받으러 오니까 저녁 6시에 올 수 있냐고. 올 수 있다고. 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길 쫙 갔다 쫙 오고 뭐 난 그런 일밖에 하는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6시에 침 그러면 맞을 수 있다고. 6시에 와서 침을 놔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숙집에 가가지고 제가 수제품으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침 공장에 가서 침을 만든 통이 있습니다. 침통. 요만한 도시락통인데 그 안에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이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침들을 준비를 한 그 침통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딱 들고 이제 가방에다 딱 넣고 007 가방. 그걸 평화시장, 서울의 평화시장 청계천에 있는 데 가가지고 1,300원으로 산 거예요. 싼 가방이 하나 있으니까 사라고. 이민 오는데 뭐 가방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다 서류 뭐 책 몇 권 이렇게 넣으려고 1,300원 내래요. 그래서 이게 평상시 가격은 얼마인데 1,300원을 내라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는 뭐 한 5,000원, 뭐 7,000원 그렇게 된대요. 그럼 녹슬었더라고요. 이 밑에 이 부속들이. 그래서 좋다고 1,300원에 샀어요. 1,300원짜리 가방에다가 이제 침통을 딱 넣고 6시에 이제 온 거예요. 거기 뭐 하숙집에서 걸어서 이렇게 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가 왔어요, 환자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이게 한 달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무릎이 아프고 시큰거리고 힘이 없다. 그래서 침을 맞으러 오는데 뭐 침도 그렇게 뭐 효과가 많은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테니스도 못하고 이러고 있다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침을 맞아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 벗고 빤스만 입고 누워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침을 놨지 않습니까? 무슨 침을 놨겠습니까? 지난 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릎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무릎. 배꼽 아래 있지 않습니까? 배꼽 아래가 삐었을 때는 배꼽 위를 치료한다. 신기하다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곡지하고 예풍을 넣는다.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건축. 이쪽이 이제 아프면은 왼쪽, 오른쪽이 아프면은 왼쪽. 이거는 환측, 아픈 쪽이다.
건축은 건강한 쪽이다, 안 아픈 쪽이다 이거죠. 안 아픈 쪽에다가 침을 넣는다. 네. 그래서 뭐라고요? 태충, 현종, 태충, 현종, 곡지, 예풍. 4개를 딱 침을 넣은 거예요. 뭐 많이 넣은 거죠. 그랬더니 침 더 안 넣느냐 그래요. 침 다 났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더 있어야 되냐고 그래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침 맞고 누워 있으면은 이제 된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 방에 가서 기다리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의사 그 자기 방에 가서 저랑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어떻게 살았냐 뭐 앞으로 뭘 할 거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20분 지났어요. 20분 지났으니까 가서 이제 침을 빼자. 그래가지고 태충, 현종, 곡지, 예풍 침을 좀 조금 비벼주죠. 자극을 조금 더 주려고 딱 빼요. 비벼주다가 탁 빼요. 비벼주 탁 빼요. 그러고 나서 뭐 다른 것도 더 하수 뜸도 뜨고 해야 되지만 지금 이게 시범적으로 치료하는 거 아닙니까? 침술 시범. 뭐 뜸이니 뭐 약이니 뭐 소민이 하나도 안 쓰고 이건 뭐 100% 침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나서 처음으로 걸리는 환자가 의사예요, 의사. 의사 환자가 딱 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침술에 이거 그냥 제대로 맞아 떨어진 거지 그냥. 그래서 이거 참 케이스가 좋다. 또 그 의사가 저한테 의뢰를 했고 환자 자신이 의사고, 제가 의사 가리키러 스페인에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아주 기분이 좋은 거예요. 뭐 이거 뭐 내가 오늘 돈 없지만 있는 거 다 털어서 뭐 햄버거라도 하나 살 수 있다. 저는 이제 이런 기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침을 딱 뺐어요. 빼가지고 일어나라. 근데 이 친구가 빤스 맞고 이제 여기는요 의사한테 가면요 환자가 옷을 다 벗어요. 싹 벗어요. 그러니까 뭐 우아기만 벗고 뭐 양말 뭐 벗고 뭐 바지 정도 벗고 그게 아니에요. 싹 벗어요. 저는 처음에 와가지고 참 그것 때문에 참 놀란 적이 많습니다. 침 맞으러 이렇게 이제 까비나라 그래요. 침 맞는 침대가 있고 이런 조그만 방이 개인적으로 다 돼 있죠. 들어가면은 싹 벗고 있는 거예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여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동안 이제 그러고 모른 척하고 그러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 환자가 많아지니까 핑계를 대고 야 시간도 없는데 그 옷 입고 옷 벗고 와가 시간 걸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옷 안 벗어. 그래가지고 이제 옷 안 벗고 침 넣는 이제 그렇게 형편이 됐는데 이 친구가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한번 걸어봐라. 거기 이제 복도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복도가 있는데 보니까 큰 홀이 있더라고요. 학생들 공부하는 책상이 쭉 있어요. 한 80개 정도.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그랜드 피아노가 한 대 딱 있고, 칠판 같은 그런 영상, 그런 교보제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뭐 하는 데냐고. 그랬더니 의사들 침술 가르치는 데래요. 지가 침술 학교를 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의사들 침술 가르치러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딱 걸린 데가 거기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강의실이 참 멋있네. 피아노도 뭐 참 좋아 보이고 참 좋다. 그러니까 뭐 이런 데서 의사들 가르치고 침 넣고 그란비아에서 스페인의 그 최고의 거리에서 너는 아주 참 즐겁겠다.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좋은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환자가 일어나가지고 그걸 걷는 거예요. 걸어서 저기만큼 갔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오더니 대뜸 한다는 얘기가 지 친구 의사한테, 그러니까 원장이죠. 원장 의사한테, 야, 그 사람 이름이 안토니오예요, 안토니오. 안토니오, 너는 완전히 돌팔이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왜냐니까 제가 침 놓고 자기는 이제 팍 풀어줘서 좋아졌다, 그거죠. 이렇게, 동양 사람이 와가지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침을 이렇게 나가지고 이렇게 내가 대번에 팍 좋아지는데 너는 여태까지 한 달 가까이 나 침 넣고 그래가지고 좋아진 게 뭐 있냐?
너는 완전히 돌팔이다. 이러면서 지들끼리 막 농담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호전되니까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침을 그러면은 이게 낫은 거냐, 아니면은 앞으로 한 달 뭐 두 달 계속 침을 맞아야 되는 거냐. 여기 의사들은 기본 개념에 삐인 거는 뭐 두 달 치료를 해야 된다, 휴식을 하면서. 근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한 달 더 침을 맞아야 되냐, 두 달을 맞아야 되냐. 지금 침 맞아서 굉장히 얘가 좋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조금 인상적으로 이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의사 침 가리키는 학교에 제가 지금 모르고 들이닥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첫 번째 환자가 의사 환자고, 거기가 의사들 공부하는 데고, 의사가 원장이고, 이거 뭐 제가 처음에 그냥 제대로 탁 그냥 찾아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서 기운이 이렇게 풀어지면은 이제 지금부터 부족한 게 있으면 슬슬 이제 몸이 저절로 이제 완치를 한다. 그러니까 뭐 굳이 침을 뭐 억지로 더 맞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제 기운이 돌아가서 몸이 지가 이제 호전되게 스스로 나서니까. 그래서 뭐 굳이 더 맞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또 맞을 일이 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하숙집도 있고 여기 가깝고 그러니까 뭐 연락하면은 하숙집 전화번호도 있고, 그럼 내가 또 올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뭐 부담 갖지 말아라.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시간 있으면은 뭐 가끔 만나서 필요한 거 있으면 서로 상의하고, 내가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러 또 올 수도 있다. 근데 그 친구는 영어를 좀 하더라고요. 마이어르카 출신 의사인데, 그 마이어르카에서 살아서 그런지 거기가 이제 유럽에 이제 내 나라 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직간의 행세께나 한다는 사람들이 거기 별장 다 가지고, 유럽의 많은 그 왕족들, 여러 나라의 왕족들이 거기서 이제 다 여름을 지냅니다. 스페인 왕가도 물론 거기서 이제 여름을 지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사업 좀 한다, 내가 뭐 변호사 이름 꽤나 있다, 내가 의사인데 뭐 나도 좀 뭐 한가닥 한다, 뭐 이런 사람들 전부 거기에 이제 별장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거기 이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암말해도 문화가 많이 개방돼 있고 여러 나라의 문화들이 이제 거기 이제 같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섞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어도 뭐 불란서 말, 영어, 독일어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많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 친구는 이제 마이어르카 출신 영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영어로 이렇게 조금씩 이제 대화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거기 뭐 가만히 있으면 또 피곤한 사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쌈박해서 침 맞았고, 침 더 안 맞아도 된다고 맞을 일 있으면은 나한테 하숙집으로 연락하라고 하숙집 전화번호 딱 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나서 참 반갑다고, 테니스 칠 때 조심하고, 뭐 정신없이 공만 쳐다볼 게 아니고 무릎을 쳐다봐라. 내 무릎이 지금 내 테니스 치는 자세에 지금 힘이 제대로 가 있는지 그런 걸 생각해야지, 자세를 생각해야지 공만 그냥 상대방 때려서 이길 생각만 하지 말고. 이제 그런 이제 제가 조언을 하고 일어나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아니 잠깐만 있으라고 그래요, 이 원장 안토니오가. 그러더니 이제 서랍에서 돈을 꺼내는 거예요. 돈을 꺼내면서 오늘 수고하고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빈민들, 유학생들도 가서 견뎌내지 못하는 그런 하숙집에 말하자면은 그 소문난 그 빈민굴,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그런 데서 있으면 되느냐. 나 같은 말 머저리 돌팔이 침쟁이도 그란비아에서 이렇게 버젓하게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돈을 탁 꺼내요. 보니까 뭉태기 돈을 꺼낸 거예요.
얼마냐 하니까 50만 페세타, 50만 페세타를 탁 꺼냈어요. 그럼 50만 페세타면은 뭐 한국 돈으로 얼마냐? 그때 당시에 7대 1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은 50만 곱하기 7 하면은 350만. 350만 원을 이렇게 탁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고했는데 이거 가져가서 뭐 우선 방부터 옮기면 좋겠다고. 이래요. 그래서 야 돈은 무슨 돈이냐? 내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알고 이렇게 반가워서 뭐 침 이렇게 뭐 한 번 놔줬는데 그게 뭐 돈 받으려고 한 거 아니지? 예? 괜찮다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꾸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돈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 받고 내일은 또 다시 얘기하자 이거예요. 내일부터는 회계를 다시 하자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하숙방 옮기고 그란비아에 있는 그 호텔, 여러분들 마드리드에 오시면은 그란비아에 와보세요. 호텔들이 쫙 있습니다. 뭐 큰 호텔들 그런 호텔은 많지는 않고 여기 이제 옛날 지역이 돼가지고 그것을 이제 풍치 지역이라 해가지고 자연 경관 그대로 보존하는 풍치 보존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재개발도 안 되고 이제 그렇죠. 옛날 모습 그대로. 그란비아 앞에 호텔로 방을 옮겼으면 좋겠다. 가깝게 이렇게 자주 이렇게 매 시간 뭐 왔다 갔다 만나고 왔다 갔다 밥도 먹고 커피도 먹고 뭐 그렇게 하자 이거죠. 이제 친구 하자 그 소리죠. 그래서 350만 원을 딱 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민 와가지고 뭐 그냥 일주일 조금 지나가지고 하숙집에 와서 하숙집 아줌마가 외국인이 오면은 뭐 그란비아 한 번은 가봐야지. 거기 다 지나다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란비아 끝에서부터 쭉 걸어 올라다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제가. 22번지. 그란비아 22번지. 거기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부터는 뭐, 제가 뭐, 문제가 없죠.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호주머니에 돈 있는데 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제가 뭐 도박사도 아니고, 술 먹는 주정뱅이도 아닌데, 무슨 큰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하숙집. 그 한 달 먹고 자고, 18,000 페세타. 18,000 페세타면은 7, 8, 56, 한 13, 4만원. 13, 4만원 한 달에 하숙집 값이 그렇게 드는 거예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 들어가는 그 하숙집. 근데 거기가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은, 점심 먹여주죠. 저녁 먹여주죠. 근데 이 하숙집 아주머니가, 편두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제가 밥을 먹고 났는데, 이제 후식을 먹으려고, 후식을 요만한 그 오렌지를 하나씩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음식이 이제 먹어가지고 배가 덜 부르면은, 이 스페인이 오렌지, 여기서 나랑하 그래요. 그거를 하나 더 먹으면요, 이제 배가 딱 찹니다. 그러면 이제 든든하죠. 일단 배가 차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딱 먹고 이제 배가 든든하게 이제 차고 이제 그렇죠. 잘 먹죠, 제가. 나랑하 전 좋아하진 않는데 여기 와서는 잘 먹게 됐어요. 먹는 게 그거니까. 그러면은 이 하숙집 아주머니가 제가 나랑하를 먹고 이제 껍데기만 딱 넣고 그러면은 아주 그냥 나랑하를 또 하나 탁 하라고 탁 해서 갖고 와요, 접시에다가. 나 괜찮다고, 나 배부르다고, 고맙다고, 그만 먹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머니가 이제 또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절더러 이제 독도르죠 이래가면서 여기서 침술 그런 거 하러 왔다고 자기가 안다고 얘기 들었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그러고 다니고 있다고.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의사 3명과 간호원 6이 일하는 그 침술센터에 제가 원장으로 들어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안토니오하고는 일을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계약서 쓰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뭐 여기 제도가 되면 하여튼 몰라가지고 결국은 그 제일 오래된 침술센터 그리로 이제 제가 갔죠. 왜냐하면 이제 거기는 좋은 게 뭐냐 하니까 침을 놓는 방이 14개가 있어요.
14명 환자를 한꺼번에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리 가게 된 것 같고, 또 거기서는 이제 계약서를 써서 대사관에서 이제 확인을 보증, 같이 뭐라고 합니까? 입회해가지고 대사관 입회하에 뭘 하자 뭐 등등.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일을 해서 50%, 순이익의 50%를 이제 저를 준다 뭐 이런 거가 이제 계약 조건이죠. 근데 글로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안토니오한테는 이제 미안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쪽에서 일을 하니까 사실 지한테는 뭐라 그럴까, 이게 경쟁 업체가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미안하게 됐고 해서 스페인에 와가지고 하숙집 아주머니가 그 아주 최고로 가난한 사람들 들어가는 하숙집, 거기서는 제가 좋았던 게 뭐냐니까, 자, 밥도 주죠, 저녁도 주죠. 그리고 저녁마다 갈 때가 있잖아요, 일 끝나면은. 그리고 주말 되면은 뭐 거기서 빨래 할 수도 있고, 아주, 그리고 산책도 할 수 있고, 그거 시내 중심지가 돼가지고 모든 관광지가 아주 다 가깝습니다. 걸어서 한 10분 정도만 가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았고, 해서 저는 그때에 그 하숙집 생활을 했던 기간이 참 좋았던 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민 와서 가장 참 행복했던 시절이다, 그렇게 해야죠. 왜냐면 제 일에만 전념하고, 그 다음에 오면은 뭐 제 방에 유리 없는 유리창 방에서 바람 잘 통하는 데서 그저 자연 통풍으로 이렇게 살고, 바깥에 나가면 뭐 사람들이 다 저보면 인사하잖아요. 그때만 해도 외국인 보면 여기 사람들이 아주 친절히 잘했습니다. 뭐 그렇게 하고 아주 너무 그때 참 행복했어요. 다른 뭐 정신적인 부담 없이.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또 소개를 해서 그란비아를 갔고, 그란비아에서 처음으로 올라갔던 그 침술센터가 또 그런 센터였어요. 그래서 뭐 좋다.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다른 데서 계약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일을 시작하고 나니까 지금 이제 35년이 지났네요. 뭐 오늘 일하고 내일 일하고 뭐 일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35년이라는 세월이 여기서 지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와서 의사, 환자를 처음으로 본 결과가 됐고, 거기에서 이제 제가 스페인에서 제 이민 생활을 기획할 수 있는 경제적인, 말하자면 종잣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침을 그때 한번 딱 무릎 빈 의사를 침을 놨는데, 그 안토니오가 뭐라 그럴까, 좀 과분하게 돈을 쓴 것 같아요. 그죠? 저를 이제 호감을 딱 사가지고 저를 이제 자기 일하는데 같이 이렇게 엮어서 일을 하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첫 번째 침을 맞은 환자의 침값이 350만 원이라는 가격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환자들이 무슨 침값이 이렇게 비싸냐고, 그러면 제가 어떤 때는 그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83년도에 침을 한번 맞았던 환자가 있는데, 그게 의사인데, 그란비아 22번지에 안토니오가 하는 병원에 온 의사 환자인데 350만 원의 침값을 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이 귀하고 자기 시간이 귀하고 자기의 모든 활동, 생활이 귀한 사람들은 뭐 침값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치료비라는 것은 의사와 환자 간의 그런 관계를, 치료를 받는 사람과 치료를 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이것이 치료가 뭐 잘 안 되더라도, 잘 못 나서도 이 의사한테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치료비를 냈다, 이런 개념이고,
그거보다 더 그냥 생각보다 더 엄청나게 잘 나섰어요. 아주 중병이 기적적으로 잘 나섰어요. 그런 거는 아주 더 좋고, 그렇다고 의사가 뭐 돈 더 달라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최소한의 그런 관계를 가지기 위한 돈이 저는 치료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환자들의 치료비가 뭐 비싸네 뭐 왜냐면 자꾸 이제 친구사들이 스페인도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스페인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좀 아는 사람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이 침 넣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 중에 별의별 사람 다 있는데 그게 바로 당신의 잘못이라고 저한테 이제 그래요. 왜냐니까 당신이 침을 처음에 스페인에 와서 해가지고 이렇게 보급을 한다고 테레비 뭐 학교 또 진료실 이런 거 해가지고 퍼트려 놔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냥 침술이라면 좋아하고 침술 누가 한다고 그러면 거기 쭉 가서 침들 맞고 그 침쟁이들이 그냥 우후죽순으로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침쟁이들은 많은데 어디 가서 침 맞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침쟁이들이 침값은 자꾸 또 내려가지고 아니 뭐 침값이 요즘은 뭐 아주 과자값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침값도 무지무지하게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다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저한테 오면은 이제 비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제가 더 이상 말 안 하죠. 옛날에 그런 환자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민 오자마자 그 사람이 턱 책상에서 350만 원, 50만 페세타를 내놨다. 그건 내가 침값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야. 근데 그 사람 내놓은 거야. 그러면 지금은 침값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 뭐 얼마. 에? 그러면 당신들 그 침값 내고 부담 없이 그저 아픈데 고치고 침 맞고 너무 좋잖아. 에? 내가 침값을 그렇게 안 매겨봐. 그러면 당신들 부담스럽잖아. 얼마를 내야 될지 눈치 보이고 사람 그런 거 아닌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오는 사람들은 이제 어른이 이제 알고 뭐 침값 내고 가서 열심히 침 맞자 이러고 이제 오는 거죠. 하여튼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 저런 얘기 말씀드리다 보니까 첫 번째 환자 제가 치료했던 첫 번째 환자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다 해서 매번 환자들이 그렇게 돈 낸다 그런 건 아니에요. 치료비를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치료비를 정해진 거를 물론 치료비를 뭐 다 내죠. 내지만 따로 또 감사하다 해가지고 또 엄청난 짓들을 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진짜 이제 여기 신문에 나고 그런 이제 사연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되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